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용민이라고 합니다. 이유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유하면 보통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통합될 때 한 번 소용돌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유의 이유 커런시가 통일화되면서 한 번에 또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케팅이라든가 무역에도 큰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한번 이유를 갔다 왔었는데, 이유 통화가 바뀌는 것만 해도 물가가 30%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우리하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 이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만 차별화된 혜택을 얻는 조치가 7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바로 한 EU의 FTA인데요. 이 부분이 EU 통합과 내지는 EU의 단일 통화라고 하는 그런 디딤돌을 통해서 얻었던 한 EU와 관계를 사실은 크게 더 진전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중국은요, 이 혜택이 없고요. 제가 단언컨대 일본은 5년 안에, 중국은 10년 안에 EU와 FTA 체결하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FTA 체결하면서 EU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중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을 섞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걔네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증 수출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이제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발 중국이 한국의 FTA를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의 FTA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유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한 이유가 미국이나 선진국이건 사실인데 FTA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중국에 좀 몇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지원 활동도 했었는데,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투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한류가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요. 사실은 EU가요, 지금 똑같은 똑같은 방향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에 EU에 대한 투자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물론 동구권이긴 하지만 투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K-팝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가 EU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화는 사실 상품화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본 거, 내지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하고, 내지는 한글이라는 이유로 그 제품을 사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들어가면서 하는데요. EU에 대해서 FTA가 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저하느냐, 딱 하나 이야기 드리면, EU에 대한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물고 있는 관세율은 지금 현재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5년 내에 99%가 없어집니다. 자, 어떤 자동차 업체를 맡았습니다. 부품 업체였는데 5%면 기업을 살리고 죽인다고 합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정도로 근데 미국은 3.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공산품인 경우는 더 낮고요. 그래서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FTA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100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품목들이 이제는 FTA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주최 측하고 상의를 해서 이 보고서는 메일로 다 100페이지짜리를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하는 거를 이 품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좀 다 각자 아이템이 틀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담당자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기 아이템이 FTA 발효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관세율이, 이런 부분을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내용을 스크랩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FTA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꼬마도, 중학교 다니는 꼬마도, 고등학교 다니는 꼬마도 FTA에 대해서 저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FTA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정도니까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신문도 이제는 FTA하고 가로 열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FTA라는 게 이제 상식화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공부하기 싫지만 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FTA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저게 과연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요. 전 세계적으로 FTA 건수가 294건, 300건입니다. 따라서 FTA는 특정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FTA라는 부분을 통상 정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데 한국이 FTA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자주 떠들고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FTA 때문에 우리나라 누구 다 망한다. 뭐 엄청나게 뭐 떠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국회를 갔다 오고 이번 주 목요일도 국회를 가는데요. FTA의 국회의원들이 딱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FTA를 많이 하려고 하느냐. 자, 그런데 그 크게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FTA는요, 지금 현재 FTA를 통한 교육 비중은 14.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요, 지금 49%입니다. 우리가 진짜 FTA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비중은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운가요? 뭐 표정은 전혀 안 놀라운 표정이신데 EU하고 대봤자 25%고요. 한미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미 원래 오늘 상정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상정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표 떨어진다고 국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좀 강하게 제가 강하게 얘기한다고 뭐 들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강하게 이야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FTA 효과는 누가 누릴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한 게 수출업자들이 무역할 때 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수입업자가 누립니다. 수입업자가. 한 단계 거쳐서 수출업자한테 올 뿐이에요. 세금 관세 안 내는 사람은 관세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수입업자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실시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입업자예요. 수입업자가 혜택을 보면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자, 삼겹살이 싸진 이유, 청포도가 싸진 이유는 관세가 없어서 포도주가 칠레산 포도주 싸진 이유는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인 관세가.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FTA의 효과를 보는 가장 주인공은 사실은요, 수출업자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수입업자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표를 감안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부 생산업자들의 고충이나 그런 피해는 이해가 가지만 어떤 표가 많아요? 소비자 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14.8%는 세계 평균의 몇 퍼센트 얼마라고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가 16개가 되어 있고요. EU가 27개국이니까 제가 오늘 아까 EU에 있는 그 상위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보통 한 몇 년 내에 한 5개 정도 국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U 회원국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EU 국기가 회원국이 늘어날 때마다 별이 하나씩 추가된다는 걸 아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만들었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모지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세모지게 만들었으면 한 나라 추가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둥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넣어도 상관없는. 그리고 페루가 조만간 될 것 같고요. 오늘 페루가 국회에서 외통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비준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지금 비준을 미루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재 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역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선거가 되면 내년에 선거해야잖아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표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FTA는 지금 서명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만히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페루 부분이 조만간 페루는 될 것 같고요. 왜 페루는 조만간 할 수밖에 없냐면요. 페루에 좌파 정권이 7월 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좌파 정권은 뭘 공약을 내고 그랬냐면 FTA를 취소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회가 부랴부랴 미루고 있다가 오늘 상정해서 이달 안에 처리하는 걸로 해서 발효만 되면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발효하기 전에는 취소할 위험이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걸로 아주 뭐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루는 국회에 그 비준이 필요 없습니다. FTA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쟁점은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쟁점입니다. 근데 저 아마 하반기 중에 아마 중국과 FTA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된다. 지금 현재 발효 국가를 보면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FTA 비중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FTA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늦어서 지각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얼마 안 돼서 뭘 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나라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 놀라는 게 이겁니다. 야, 한국은 소위 말하면 복싱으로 이야기하면 뭐 플라이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여튼 경량급인데 슈퍼 헤비급하고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은요,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한국의 땅의 규모는 세계 109위입니다. 그런데 무역은 수출은 작년에 몇 위를 했습니까? 7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G7 들어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축구는 좀 못하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남아공 올림픽에서,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아주 좀 안타깝게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게 특히 메시라는 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속상하고 그랬는데 메시가 한국에 와서 또 안 뛴다 이런 또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원래 선진국이었잖아요. 1938년에 저거 할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을 1938년에 놓았을 정도로 선진국이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은 수입 대체형 경제 발전, 다시 말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7위의 무역 국가였는데요. 지금은 40위로 미끄러졌고요. 1948년에 우리는 개방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무역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잖아요. 48년에 우리나라가 수출 순위 100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위로 해서 아르헨티나하고 정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제 제 주장이 딱 두 가지인데, 메시한테 축구만 잘하지 말고 니네도 좀 수출도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수출 순위가 좀 피파 순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전혀 안 웃으시는군요. FT보다 피파 순위가 어쩔 때는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 피파 F도 시작하고 FTA도 F로 시작하는 거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수준 높은 FTA 추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발전시킬 때, 이거는 제외하고 일부 하지 않습니다. EU하고도요, 사실은 농산물 문제가 있긴 하지만 99%가 거의 다 FTA로 통해서 7년 이내, 내지는 EU는 5년 이내 다 철폐를 하는 부분이고요. 민관협력인데, 저희 무역협회가 민간경제연구단체 42개 단체를 대표해서 업계 의견을 계속 협상이라든가 비준할 때 전달을 해서 무역업계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나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반기에 호주하고 될 것 같고요. 또 뉴질랜드하고도 내지는 터키, 콜롬비아 이 정도가 콜롬비아는 아닌가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 FTA가 올해 안에 또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자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FTA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서 또 하나 논란이, FTA 통해서 사실 중소기업이 힘들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재래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칠레 FTA가 2004년에 발효되면서 7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출기업은 딱 50%가 늘었고요. 수익기업은 2배 반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수입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도 3%에서 6%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무역을 새로 시작한 기업이 누구냐면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자, 중소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 보고 있고요. EU하고 FTA가 되면서 그거에 FTA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무역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아픈 곳이 있어요. 뭐냐면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유로 홀대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뭘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한국에 투자해서 미국이 발효되면 미국과 EU로 관세 없이 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세탁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그 이미지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뭐 이런 말 합니다. 원산지를 바꾸지 않으면 제품이 아무리 기술을 높여도 그거에 의해서 깎이는 게 우리가 뭐 겪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국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EU의 FTA가 동시에, EU만도 지금 그런 생각인데요. EU하고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내지는 중국하고 EU의 FTA는 당분간 힘듭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데다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애들이 전략은 한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면 뭡니까?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많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EU나 한미 FTA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던 수준 높다는 말은 EU계 99.6%가 5년 내에 철폐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까 말한 42개 기관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칠레에 대해서 아까 짚어드렸지만 간단하게 넘어가면 칠레 시장 점유율이 FTA를 발효 이후에 7년 동안 보니까 2.98%에서 6.4%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FTA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막 경제 모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아까 한EU, 한미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하거나 분석한 게 아니고 뭡니까? 실제 리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배로 늘어나더라. 그러니 우리가 FTA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출업체가 원래 FTA 전에는 983개여서 1249개로 50%가 늘어나고 수입업체도 늘어나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교육하는 품목수도 50%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EU하고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EU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 기존 업체들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 진입도 이 칠레 FTA 사례에서 충분히 보여줍니다. 저는 칠레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중소기업은요, 남미나 유럽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너무 멀다는 이유로. 그런데 FTA라는 게 다른 나라 경쟁자에 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칠레처럼 물리적으로 멀어도 EU처럼 물리적으로 멀어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포도주를 수입하는 업체가 칠레에서 2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90개로 늘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수입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EU에서 수입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구체적인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짐을 또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만 수입하던 데서 수입 업체가 늘어나니까요. 투자도 당연히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보입니다. EU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EU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둘 다 중요하다가 정답입니다만은 수입 시장 규모를 놓고 볼 때에는 EU 시장이 미국 시장이 3배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쏠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미국이나 EU는 되게 위축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어느 정도 위축돼 있냐는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뭡니까? 미국 시장은 수익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근데 EU는 수익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3배가 되는 정도로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EU와의 문제점 중에, 이게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거꾸로 어떤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회로 볼 수도 있는데, 소비재가 없습니다. 소비재, 우리 수출이요. 없다기보다는 그 비중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거의 1%인 나라가 많아요. 평균으로 한 3% 되는데,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막 15%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훨씬 소비재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EU의 좀 명품, 그 다음에 뭐 구두 같은 거 핸드백 할 때도 명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 소비재에 EU 시장을 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EU에서 현지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EU에는요, 명품 쓰는 사람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적다, 오히려.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한국에 가서 놀라서 간다는 거죠. 큰 차들이 많다는 거 하나 오고, 또 하나는 아줌마들이 장 보러 가는데 명품 가방을 메고 가더라. 제가 그래서 EU 사람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호선을 한번 타보시면 2호선 탄 사람의 여자 2명 중에 1명은 명품을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거의 그래서 우리 2호선의 전철 티켓이 패스가 명품 가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철을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농담을 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대학생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아르바이트 하냐? 물론 학비 벌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명품 가방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요. 얼마 전에 화면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데 가방을, 명품 가방, 루이비통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나도 못 갖는 가방을 거지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은요, 거지도 명품을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제 이후에는요, 검소하면서 중저가 제품을 쓰는 일반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요. 그래서 소비재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이제 또 좀 있으면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 수출 순위를 쭉 보면 다 뭡니까? 하이테크 제품들이에요. 산업용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5가지는 6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산업내 무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품에 대해서 똑같이 수출도 하고 수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말은 산업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쟁업체가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동차 부품이죠. 근데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체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경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 산업 간 무역이 아닌, 즉 노동 집약자 내지는 뭐 기술 이렇게 교환하는 것들이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같은 업종 내 교역이 늘어난다. 이를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EU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나라 사이에, 우리나라 그 EU와 사이에 산업협력이 무르익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증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그 안타까운 게 EU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합니다. 1% 뭐 그 정도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작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의 평균 점유율은 3.26% 정도 됩니다. 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재는 또 명품만을 좋아한다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 내지는 산업적인 기업들은 야, 선진 기술들이 많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눅이 들어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7.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는 EU하고 투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EU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EU에 대한 투자도 요즘에 이제 한중 FTA가 논의가 되면 EU에서 기술 제휴라든가 며칠 전에 만난 EU의 식품업체도요.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는데 중국은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물이 안 좋습니다. 아시죠? 물이 안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석회질이 많은 게 있고요. 중국은요. 사실은 땅이 평평합니다. 평평한 지역은 원래 물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요. 물이 바로 썩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귀한 나라고 아무리 못 살아도 물을 사서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 발전한 게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있지만 자전거가 왜 오래전부터 많이 이용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요. 뭐예요?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지가 많은 땅은 물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팔면 평지한 곳에, 평평한 곳에서는 물 장사가 잘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물 시장의 70%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시장을 보는 성견지명이거든요. EU 시장의 이 부분에서도 자, 한중 FTA가 조만간 된다. 근데 우리가 EU 파트너를 좀 한국에 들어와서 기술 제휴를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중 FTA 내지는 한미 간 FTA를 이용하는 것도 그런 전략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EU 업체들이 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품 분야에 강한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화학도 많고 그러는데 한국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아주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쪽이라든가 인력 관리가 투명한 제도나 이런 부분이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이 슬라이드는 만드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요즘에는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쪽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용물도 좋지만 이제 포장지도 좋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우리나라요. 10대 시장입니다. EU에서요. EU 27개 중에 10대 시장이라 한다면 수출액 기준으로 자른 거고요. 이 품목들은 이렇습니다. 1번은 전략상품입니다. 전략상품이라 하면 지금 현재 수출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관세 혜택 효과가 큰 제품들입니다. 유망상품이라 하면요. 2번이 유망상품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수출액은 크지 않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않지만 관세 혜택 효과가 커서 앞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요. LED 조명이 있는데 LED 조명이 4.7%가 관세율이 있는데 4.7%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런데 이 LED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EU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원 전략 제품은 EU 시장에서 되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에 녹색 땅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고 하는 시장을 다 어디입니까? 다 EU 시장이에요. EU 시장에서는 에너지 전략형 제품들은 아주 우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벨기에가 지금 조명 관련 특수가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가로등에 200만 개인가 되는 가로등을 다 내년까지 바꾼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EU 전체에서 내년까지 백열 전구를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어디로 가느냐? LED 조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이나 이런 태양 전지나 이런 쪽에 태양 아니면 전지 이런 것 쪽에 특히 또 수처리 분야 이런 부분들이 EU에서는 거의 블루오션입니다. 물론 EU 기업들이 그쪽에 강자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시장이 워낙 크고요. 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그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는 당연히 이제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LED TV 같은 경우에도 14%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14% 관세가 없어지면 상당히 이제 그 관련 부품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특수가 예상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류, 운동화 이런 섬유업계에도 나름대로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이 거의 두 자릿수 정도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의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의류 쪽에서 섬유 쪽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미국보다는 그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보시면 되고요. 자, EU 전체로 봤을 때는 그 텔레비전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제 수출 금액이 많으면서 5%. 근데 여기서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의 이제 관세 혜택이 있는데 이게 다 승용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용차들이 EU에서 더 크게 어떤 소위 말하면 날개를 단다고 하죠. 10%면 사실은 뭐 경쟁이 뭐 뒤바뀔 수 있는 충분한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석유 제품 같은 것도 나름대로 우리 수출도 많이 되면서 관세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수출액이고요. 이 수출액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출액은 아니고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EU 통계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EU의 수입액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부터. 그 다음에 이 관세율이 이 부분이고 양어기간이라는 게 관세가 과연 몇 년에 걸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즉시 철폐는 7월 1일부터 바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유망품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학이라든가 기계요소, 의류 등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면 의류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유망품목은 제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12%의 그 관세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랑어라고 하는 이 참치류인가요? 이쪽은 18%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서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에서 또 하나는 한류를 이용한 K-팝 이야기를 서두에 좀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참치, 냉동 참치나 황새치 같은 게 관세가 20%가 철폐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황새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참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이제 관세 부분에 인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징어, 새우, 조개 같은 이런 해산물도 12%, 새우까지도 12% 관세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혜택을 받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라면류입니다. 라면 부분이 EU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파게티 면이라고 하는데 라면도 같은 부분으로 이제 분류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거의 6.4%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가세가 이 값이 없어지니까 혼합세 부분으로 철폐가 되고요. 또는 음료 같은 게 과즙 음료 같은 게 9.6%, 버섯이 9.6%고요.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스류 이런 것들이 또 높게 7.7%가 떨어집니다. 또 한 신문에도 봤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우리는 EU에서 술을 수입하는데 막걸리도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7% 가까이인가? 관세가 좀 이렇게 인하된 것 같은데요. 자, 녹색 제품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 중에 LED 쪽이 가장 큽니다. 조명 쪽이 크다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EU가 녹색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지원 정책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LED 모니터 같은 게 17%, LED 조명, 축전지, 정류기, 인버터 이런 부분인데요.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은 에너지 절감형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용한다면 EU 시장에서 아주 호응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비즈니스가요, 특히 무역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고요.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이익을 냅니다. 자, 또 FTA는 어떻게 보면 직접 혜택을 본 당사자는 수출이 아닌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혜택 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게 의류 잡화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느꼈지만, EU에서 가방이 4천만 달러치가 우리가 수입해오던들한 것은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까 지하철 2호선에서 다 그렇게 메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엄청난 금액이죠. 4억 4천만 달러.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구두가 거의 1억 달러어치가 연간입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을 다 표방한 게 아니고요. 이 9천만 달러어치 대한 이 부분인데 관세가 두 자릿수 가까이 전후되는 건데 다 철폐가 돼서 이런 사업이 물론 뭐 명품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명품이 FTA 된다고 해서 관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면세점에서 다 사고 있는데 뭐 별 이야기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FTA가 되면 경쟁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명품이라 하더라도요. 벤츠라 하더라도 지금 한미 FTA를 두고 며칠 전에 상담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이 그겁니다. 사실은 벤츠라는 자동차도 정식 딜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병행수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 제품은 어떻게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명품도요. 물량이 늘어나면 FTA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병행 수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지는 수요가 생기면 돼서요. 그 명품에 대한 가격도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이 창고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FTA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채널도 여러 가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수입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 가전은요, 사실 유럽이 강한 것 중에 이 가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형 가전들 있죠. 이런 부분, 면도기 많이 무슨 브랜드 하면 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면도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8% 관세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그 수입 쪽에서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류입니다. 우리가 위스키에 대한 관세 20%, 2차 가실 때 꼭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술값이 많이 좀 가벼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기서 술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인하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안주가 더 비싸지고 그러면 혜택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게에서 사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부분은요. 제가 칠레 것을 수입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율이 떨어진 만큼 수입 가격이라든가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가느냐, 소비자의 이익으로 가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관세는 누가 손해봐요? 정부가 손해봅니다. 사실은 이야기하면. 정부가 안 받는 거니까. 근데 이익 보는 게 소비자가 볼 수도 있고, 유통업체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외국에 있는 수출업자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가 보더라 이거예요? 유통업자한테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레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FTA를 하면서 제일 주당들이 기다렸던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주,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막걸리 먹을 때 꼭 필요한 홍어가 칠레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홍어가 들어오면서 칠레 앞바다 홍어가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자,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관세는 15%에서 제로로 됐습니다, 이미. 왜 안 떨어지느냐?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요.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포도주가 15% 그대로 내고 있는데 자기네 거 수입했는데 미리 싸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팔리는 데는 양이 똑같은데, 예를 들면. 근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EU가 15% 내던 걸 이제는 7월 1일부터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겨대 시장끼리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칠레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혜택이 소비자로 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 FTA에도 그런 효과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생활용품 관련해서는요. 자, 독일하면 뭐 만든다고 그러죠? 태어나면 양식기 만든다고 그러죠? 스푼, 포크, 라이프 만들고 칼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8% 관세가 없어지고요. 주방용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치즈가 관세가 36%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관세가 높은지 몰랐는데 치즈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것도 상당히 있는데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놀랬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우리나라에 2010년도에 들어온 치즈가 얼마나 자그마치 되신지 아십니까?
EU에서 들어온 치즈가 6,000톤입니다. 6,000톤. 안 놀라시는군요. 하여튼 이 치즈 먹다가 거의 압사할 정도의 치즈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관세가,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치즈업체끼리 담합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사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치즈도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만든 곳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게 잘 됐다고 해야 되나, 못 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소를 키우고 있어서 빨리 팔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여튼 치즈가 가장 효과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품목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혜택 품목을 뽑아왔습니다. 이게 워낙 좀 적은 글씨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 요거는 저걸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요. 메일을 꼭 남겨주시고요. 그 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EU하고 FTA가 되면서, 자, 미국은 사인하는 거, 비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중국과의 FTA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FTA 허브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브라는 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또는 그 협력 파트너를 구할 때 유리한 여건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제품이 세계 어느 시장이든지 가장 유리한 여건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는 거고요. 아세안하고는 이미 FTA가 되고 있는데 관세가 그렇게 크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본은 자꾸 우리한테 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은 좀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한 발 물러서 있고요. 중국은 약간의 기밀이자 기밀 아닌 정도인데 좀 하반기 중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빠른 하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EU FTA 관련해서는 무슨 원산지 증명 부분에 대해서 큰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EU의 대사라든가 EU에 있는 관리들 중에 하나가 한국의 FTA 초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워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며칠 전에도 EU 상무관에 수석 상무관하고 그런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자기네는 솔직히 한국 제품이 어떻게 생산해서 EU 들어오는 거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일본 제품, 특히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지금 4만 개가 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포장이 잘 바뀌거나 내지는 원산지를 세탁하는 부분에, 그래서 시범 케이스가 당분간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다음 시간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히려 전문가분께 나와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FTA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의 비법은요,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협력업체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담배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요. 누적적 기준이라는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서 국가에서 수입해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에도 중남미에서 원자재를 많이 들여왔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EU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산지 기준을 못 맞추잖아요. 우리나라 산이 아니니까. 그럴 때 담배를 어디서 들여오면 돼요? 그리스에서도 담배가 많이 납니다. 원초가요. EU에서 가져오면 한국에서 가져온 건, 한국에 생산된 건 아니지만 누적적 기준에 의해서 한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물론 실무적인 거는 관세자분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투자 유치 같은 데 아주 유리한 부분이 되니까, 아까 중국하고 비즈니스 협상할 때는 한국하고 하게 되면, 한국에 공장 들어오면, 한국하고 기술 제휴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다. FTA 상에서 이런 부분도 잘 설명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EU하고 할 때 서비스 무역이 중요합니다. 법률 시장 개방된다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연구 주 테마가 중국하고 서비스 무역이고 FTA 쪽 세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환자 유치하는 게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하는 게 지금 뭐 저기 제주도하고 저 송도 외국인 학교에는 저기 일본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뭐 원전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이미 뭐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제주도는 뭐 지금 현재 땅을 뭐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누구다? 중국 사람이 와서 제일 많이 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덩치 큰 비즈니스는 수익이 높은 비즈니스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FTA는 서비스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무역협회에서요, 여러분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 특히 오늘 EU CCK하고 이렇게 EU 상무위소하고 MOU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은 저 같은 이런 강의보다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잘 팔아줄 거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무역협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드 코리아를 통해서 우리 제품들을 이후에 소개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벤트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이트를 홍보해서 이제 온라인 상품관을 전용관을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꼭 무역협회는 그래도 제가 자신 있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돈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돌려준다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비로 무역협회가 회원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론 뭐 회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렇지만 재원 중에 대부분은 뭐 회비 이외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좀 무역협회 재정이 어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그런 만큼 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또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고요. 여기 보면 뭐 통번역 지원도 업체당 번역 같은 것도 150만 원까지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상품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리고요, 바이오 초청 사업도 2011년에 상담회 같은 것들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 이런 사이트 같은 거 관심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들이 무역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혹시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관세율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처를 밖에 중간에 가시더라도 메일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두세 분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좋은 기회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